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입문 오전 분반 4조 발표를 맡게 된 팀장 경영정보학과 이용빈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팀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발표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학부 송규헌입니다. 빅데이터 경영통계학과 오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문과 오영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 같이 보시면서 저희 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의 텀 프로젝트 주제는 입원 환자 복약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 발표는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제일 먼저 방금 말씀드린 주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약 관리 시스템이란 간호사가 이제 입원 환자의 약 복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을 합니다. 제 간호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 특히 약 복용에 관한 사항을 조회를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업무 피로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 피로도란 이제 이전에 만약에 약 복용했는지 여부가 같은 부서 내에 완벽하게 공유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그리고 또 각 환자의 복약 관련 정보들이 여러 서류 또는 파일에 있을 시에 일일이 찾아보기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 절약을 이제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업무상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실수란 이제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누락 환자의 발생을 말을 합니다. 질의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객체는 총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간호사, 의사인데, 간호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반적인 간호사인 평간호사와 이들을 감독하게 될 수간호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일단 평간호사는 각자 담당 환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담당 환자 조회를 통해서 현재 입원 중인 그 본인의 환자 목록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는 환자 번호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평간호사는 환자 번호를 더블 클릭을 해서 특정 환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이제 결국에는 복약 관련 정보가 되겠죠. 어떠한 약을 며칠, 그 다음에 몇 회에 걸쳐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이 환자 목록에서 환자 복약 여부를 이제 직관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체크되지 않은 환자는 이제 누락 환자 리스트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후에 수간호사는 누락 환자 리스트를 통해서 평간호사들의 업무 수행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감독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객체였던 의사는 기존에 있던 환자 또는 새로 입원하게 된 신규 환자의 데이터를 추가, 삭제,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갱신하게 되는 정보는 입원 기간을 말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업무 기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객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객체인 환자부터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고유한 환자 번호를 갖고 그 외에도 이름, 성별, 변경 여부, 입원 날짜, 입원 기간을 속성으로 가집니다. 의사는 고유한 사원 번호를 가지게 되며 그와 함께 이름, 진료과 직급을 속성으로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간호사도 고유한 간호사 코드, 이름, 직급, 부서를 속성으로 갖게 되고, 각 평간호사는 여러 명의 환자를 이제 담당을 합니다. 각 간호사가 담당한 환자에 대해서 해당 환자의 담당 간호사 정보가 이제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며, 한 명의 수간호사는 여러 명의 평간호사를 관리, 감독을 합니다. 다음으로 약입니다. 약은 고유한 약품명과 저장 방법, 종류를 속성으로 가지며, 처방전은 고유한 처방 코드와 처방일자 세부 사항을 속성으로 가집니다. 그 처방전을 처방받은 환자에 대해서 해당 환자의 약 복용 여부 정보가 같이 이제 관리가 이제 이루어지며, 처방전은 포함된 약에 대해서 해당 약의 용법 관련 정보가 이제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 의사가 여러 약을 이제 여러 환자에게 처방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업무 기술서를 토대로 만든 ER 다이어그램이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으며,
이거를 토대로 해서 또 릴레이셔널 스키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액세스 파일에다가 그대로 이제 구현을 한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액세스 스키마입니다. 다음으로 키포인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간호사 객체가 사용할 누락 환자 조회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호사가 담당 환자 중에서 약 복용이 누락된 환자를 필터링해서 따로 조회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 복용 여부를 리셋, 초기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저희 텀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기도 하고 또 다른 기능 중에 변경 환자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리가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누락 환자 조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신다면 그 변경 환자 조회까지 같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이제 의사 객체가 사용할 환자 정보 추가 기능입니다. 이는 이제 환자 정보 추가를 통해서 환자 정보, 처방 전, 처방약까지 한꺼번에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우선 구현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전에 좀 참고할 만한 예시들을 좀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환자 정보, 처방 전, 처방약 폼이 다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기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거였다면 좀 부각이 안 되었을 법도 하지만 이런 이제 처방 코드나 또 담당 의사 번호, 담당 환자 번호 같은 정보들로 이 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를 중복해서 기입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비효율성을 제거를 해줬기 때문에 좀 유니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조회 관련된 어떤 예시들은 많이 봤는데 업데이트와 관련돼서 예시들을 좀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이 기능이 좀 어떤 업데이트 관련된 기능 하나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 키포인트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주제에 부합하는 핵심적 기능들은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다 구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메뉴 흐름도입니다. 그다음 맨 왼쪽에 로그인 창이 이렇게 있는데 로그인해서 이제 사원 코드를 입력을 해서 각 코드에 맞게 의사 폼, 그다음에 수간호사 폼, 평간호사 폼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원 코드는 의사는 1000번대, 그리고 평간호사는 2000번대, 그리고 수간호사는 좀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2200번대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폼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스크린샷 이제 창들을 보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그인 창입니다. 저 아이디 입력란에다가 사원 코드를 입력을 해주게 되고 예로 들어서 의사 사원 코드 1001번을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 폼이 뜨게 됩니다. 환자 정보 추가, 환자 정보 업데이트, 환자 정보 삭제 기능이 있으며 환자 정보 추가 명령 단추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환자를 추가하는 폼이 뜨게 되고 여기서 다 기입을 하고 난 이후에 처방전 작성 명령 단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은 이제 환자 데이터, 환자 테이블에 이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처방전 작성 폼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 값들을 입력을 해주고 약 처방 명령 단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처방전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들이 또 추가가 되고 약 처방 폼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약 처방들도 관련된 정보들을 기입해주고 이제 위에 있는 초록색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약을 복수의 개수를 처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폼이 뜨게 되고 만약에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환자 관련된 정보들 추가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 정보들은 약 포함 테이블에 추가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되고요. 네, 환자 정보 업데이트 명령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업데이트 관련된 폼이 뜨게 됩니다. 환자 정보 삭제 명령 단추를 클릭을 하셨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날짜 입력 값을 받고 이거에 맞춰서 입원 기간이 만료된 지난 환자들의 관련된 기록들은 이제 삭제가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로그인 창에서 평간호사 사원 코드를 입력을 하고 들어왔을 때 보시는 평간호사 폼이 되겠고 담당 환자 조회 명령 단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입원 기간 내에 있는 담당 환자의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환자 번호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담당 환자의 약품명이라든가 용법과 같은 정보들을 바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었던 그 누락 환자 조회 리스트를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화면이 되겠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약 복용 여부가 노라고 체크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복용 여부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약 복용 여부가 이제 S로 바뀌면서 이 조회 리스트에서는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완료 버튼을 누름으로써 아까 있었던 전의 창으로 다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변경 여부가 예스로 체크돼 있었던 이제 환자들의 리스트를 뽑아볼 수가 있으며, 확인하고 난 이후에 변경 여부를 리셋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변경 여부가 노로 바뀌면서 다시 이 조회 리스트에서는 이제 기록이 없어지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었던 로그인 화면에서 2200번대 사원 코드를 입력을 해서 수간호사 이제 폼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나타나는 창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락 환자 조회 기능과 변경 환자 조회 기능이 있는데, 앞에 있었던 평간호사 폼과는 다르게 이제 담당 환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환자에 관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평간호사들을 감독을 하는 데에 좀 더 유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같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PPT 설명에서는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액세스로 이동을 해서 키포인트를 구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키포인트 위주로 액세스 시연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 누락 환자 조회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입력 창에서 이제 평간호사 이제 코드인 2001번대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창이 뜨게 되고, 담당 환자 조회 먼저 해보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입원 기간 내에 있는 환자들의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약 복용 여부가 다 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락 환자 조회 기능을 눌렀을 때 이제 이 세 명의 이름이 다 뜨게 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누락 환자 조회 기능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복용 여부 리셋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복용 여부 리셋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약 복용 여부가 yes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를 누르게 되면 창이 닫히게 되면 이제 약 복용 여부가 다 yes가 됐기 때문에 누락 환자를 다시 조회를 해봤을 때 한 명도 이 창에는 이제 뜨지가 않는 거죠. 변경 환자 조회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그인 창에 왔고요. 두 번째였던 환자 추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의사 사원 코드인 1000번대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창이 뜨게 되고, 환자 정보 추가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환자 추가 이제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시로. 입원 기간은 최소 3일이기 때문에 3일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변경 여부는 yes로 입력을 해주고, 간호사 코드는 yes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처방전 작성 명령 단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정보는 이제 환자 테이블에 추가가 되게 되고 처방전 작성 폼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없음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 번호는 앞에 있었던 이 의사 폼에서 끌어다온 이제 의사 번호가 되겠고, 담당 환자 번호는 앞에 환자 추가 폼에서 끌어다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처방 명령 단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정보도 마찬가지로 처방전 테이블에 추가가 되고 약 처방 폼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 처방 코드도 방금 전에 입력했었던 여기서 끌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투약 횟수는 1회 1일로
1회 1로 설정을 하고 투약 일수는 각각 예시로 2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추가로 더 약을 처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추가 명령 단추를 누르면은 앞에 있었던 것들은 저장이 되고 추가가 되고 새롭게 입력할 수 있는 폼이 뜨게 되며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서 앞에서 같이 띄어졌던 창들까지 이제 같이 닫히면서 환자 추가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액세스 구현까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를 할 때가 되는데 우선 한 학기 동안 같이 이렇게 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준 저희 팀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도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 분반 4조 복약관리 시스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